100년 후에 해소될 수 있는 씨앗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친구가 가는 모든 길을 선생님이 격려해줘요. 학교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얻게 되는 자연스러운 보상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네, 이번 이제 김 씨의 고민, 대학 서열 해소 불가능한 꿈인가?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학 서열 해소가 문제라고는 생각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딱히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 뭐 이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문가분들을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으실 만한 분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7번에 걸쳐서 지금 진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오찬원 선생님을 제가 모셨고요. 영광입니다. 네네네. 네. 먼저 이제 오찬원 선생님 뭐 강의나 책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 많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1분 자기소개. 네, 조금 약간 어색하고 유치하긴 한데 1분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찬호 작가입니다. 저는 사회학을 공부를 했고 대학에서 한 12년 정도 사회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12개 대학 정도를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언젠가부터 사회를 비판하는 책을 써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강연을 다니면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야기를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요 책에서부터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번 인터뷰 주제인 대학 서열도 결국은 이제 차별인데, 그러니까 이 대학 서열이나 차별에 대한 어떤 그 경험이나 문제의식 같은 데에서 이제 이 책을 좀 쓰시게 되셨는지 좀. 근데 이게 포인트가 이제 책을 딱 읽었는데 이제 뭐 날카롭게 제시했군. 근데 자기는 이 저자의 주장에 완전히 공감은 안 해요. 이 저자가 너무 이제 진보적으로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거기 본인은 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무슨 대학 나왔고 그래서 뭐 서류 전형에서 좀 이렇게 더 우대 받는 게 그게 왜 차별이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보통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지방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원을 왔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침없는 그 차별과 혐오에 어떤 이제 특정 대학의 밑으로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걸 속으로 그런 얘기하면 되지. 근데 막 교수도 마찬가지고 교수도 마찬가지고 막 처음에 대학 가면 물어보거든요. 막 뭐 신입생들한테 그러면 대학 이름 말이죠. 거기 어디야 뭐 그러고 막 으로 굉장히 노골적이고 모욕감을 주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경험했을 때 그 학교들 간의 그 서열이나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만큼 서열이 이렇게 많이 다 나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허상일 뿐인지. 이제 그걸 경험을 하면 그게 인정이 되려면 그들이 굉장히 뛰어나면 되죠. 여기 내가 다른 지방에서 대학 다니다 와서 대학원 다니면서 조교 생활을 하는데 역시 달라. 이러면 이제 아이고 좀 뭐 격차가 있구나 하는데 아니거든요. 그 대학교 공부라는 거는 어딜 가나 백지 내는 친구들이 있고 어디 가나 개변을 쓰는 사람이 있고 뭐 전반적인 평균치라든가 이런 거 차이가 나겠지만 그 안에도 다 사회 구조적인 이유가 있어요. 더 양질의 가르침이 있고 더 공부의 시간을 낼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야 이런 사람이 여기 왜 있지 막 이런. 근데 어느 수업을 들어가나 어느 강의를 하나 그거는 이제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들이 뭔가 어떤 특정한 고등학교 타이틀, 특정한 대학교 타이틀을 보고 끊임없이 사람을 우습게 평가하려고 하는 그 버릇들 그거는 나는 나쁘다고 본다. 여러 학교를 강의 다니면서 거기서 만났던 학생들의 어떤 태도나 능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것도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순전하게 능력만을 보자는 거죠. 뭐 태도도 있을 거예요. 뭐 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성적인 태도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이제 차이가 없다라는 주장 자체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에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능력의 차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어떤 고교 학력도 존재하지만 그것에 맞춰서 교수가 또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교수들은 내가 이 대학 교수가 할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와 있어요. 자기가 짜증이 나 이미. 얘들이 또 공부를 안 해. 또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유 너희들은 뭐 책 뭐 공부하겠냐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게 누적되어 가지고 어떤 능력이 되거든요. 근데 그 능력에 맞춰서 또 태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대학 서열에서 불가능한 꿈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서열이라는 건 랭킹보다는 훨씬 더 위계화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번역하기가 힘들죠. 랭킹을 서열을 번역하면 랭킹 혹은 뭐 오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그게 아니거든요. 훨씬 더 촘촘하니까 결국 그런 거는 아주 오래된 이 어떤 구조적 문제로서 등장한 그 격차 그거를 오히려 더 무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배경적인 것, 그 배경적인 것. 누가 공부를 더 잘하는가? 그러면 어떤 교수진이 열심히 이제 도와줘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개인의 집안 환경이 좀 안정적이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개인이 자꾸 이제 내가 그래도 큰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다른 거죠. 이 두 큰 집단을 따져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썼는데 아마 그날 내가 나중에 책을 쓰면 이건 반드시 쓰고 싶다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늘 하는 게 이제 첫 번째로 사회학 수업을 하면서 내는 과제가 뭐냐면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적어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 영향을 받았다고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속성의 근원을 부모로부터 찾아내야 되는 이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어릴 때 어떻게 살았는지가 나오겠죠. 근데 이게 정말 이 문장 두 개가 너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학교를 가보면 어릴 때 해외에 거주하게 된 아버지를 따라 어릴 때 뭐 어디에 가서 거주하게 되면서 내가 뭐 그 영향을 받았다. 해외라는 단어가 너무 자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릴 때만이 아니라 그 방학 때 모습이라든가 그 친구의 삶의 모습에서도 너무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한쪽 학교 가보니까 어릴 때 부도가 나서 뭐 어릴 때 아버지가 실직을 해서 그 이후로 일을 하지 못해서 아프셨는데 병원비를 내지 못해서 계속 병이 악화되어서 온갖 이제 조금 개인의 어떤 나쁘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변수가 학교별로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는 것이죠. 개인의 생애사를 이렇게 채집을 함에 있어서도 이제 그런 차이가 어떤 능력의 차이로 연결되는 것이고 그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자꾸 차별을 하면 태도가 형성되는 거죠. 뭘 내가 열심히 해서 뭐 하는데 내가 저거 배워서 뭐 하는데 근데 그 원인은 굉장히 다른 지점으로부터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떤 지방대의 학생들한테 뭔가 교육적인 어떤 그 좋은 여건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준다면 그 현재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그 갭이 어느 정도나 극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A 대학이 명문대라 치고 B 대학이 그렇지 않다 쳤을 때 그 B 대학이 A 대학이 얼마나 근접하느냐라는 식으로 막 자꾸 질문을 던지면 절대로 그거는 극복해내지 못하는 이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지금까지 흘러 들어온 구조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위로 보내기 위한 이제 공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지방될수록 더 실용적인 학문으로 이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더 인문학적 성찰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따져보면 내가 차별을 받아요. 그러면 뭐 어제 주워 들은 게 있어야지 뭐 차별이 무슨 말이냐 인간은 존엄 안 돼 뭐 이런 말이라도 이제 하게 될 건데 그걸 수긍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떨어질수록 그냥 이 변화에 대해 가지고 자기가 인정을 해 버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제가 그러니까 이미 어떤 대학은 A 대학의 수준으로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평가 시스템 자체가 이미 교수도 다 그렇게 뽑았고 지원도 다 다르게 해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의 대학생으로서 지식을 탐구할 수 있는 그건 요구할 수가 있고 그 정도의 능력으로 누구든지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래 올라가다 보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얼마나 비판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우리 사회가 이제 선순환이 된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까지는 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미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지방대는 없어져야 된다. 아무리 거기에 지원을 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순위에 따른 처벌을 정당화하는 이제 뭐 그런 분위기는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저희 단체도 고민하는 것들이 그 촘촘한 서열 때문에 학생들이 너무나 또 중고등학생들, 초등학교 때부터 너무 또 이 입시 경쟁 그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의 서열을 완전히 뭐 다 없애지는 않더라도 뭐 뭉뚱그려서라도 좀 이렇게 해소시켜 버리는 게 어떠냐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제가 뭐 소설을 쓴다면 서울 1, 2, 3, 4, 5, 6, 7, 8, 9 뭐 이런 대학을 붙여놓고 정원을 좀 줄이고 그 대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 교육관처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문제가 되지만 지역 교육관스러운 대학이 아닌 곳이 사실상 서울대, 연고대밖에 없게 되면 그냥 그건 별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 어떤 그 지역 교육관 같은 대학에서 자신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껍데기가 사라지니까 저는 평균치가 상승할 거로 보는 거죠. 오히려 껍데기가 문제가 사라지면 본연의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흔히 말하는 대학 그러니까 이름도 없는 대학을 다니는데 개인의 능력적인 만족도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졸업 이후에 평균적으로 경제적 중산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 면에서 열려져 있어야 되는 이제 것이죠. 제도가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기본 의식이 안 바뀌면 뭐 당연한 거지. 뭐 서열에 따라 그렇게 대우하는 건 당연한 거지. 쉽게 말해서 차별하는 거 당연한 거 이렇게 인식이 자리 잡고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제도에 대한 얘기도 통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의식들을 바꾸려고 한다면 어떤 접근이나 방법이 필요하겠냐 이런 생각이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각 성이 안 되어 가지고 그 차별을 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구조가 있죠. 몇십 년간에. 근데 그 구조를 바꾸기 위한 여러 가지 뭐 경쟁 사회, 그러니까 학력주의를 없애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지점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 학력주의는 거의 뭐 지상 최고의 가치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일상에서 그런 언어들을 쓰지 않고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보통 비유를 들 때 다이어트의 비유를 들어요. 이게 다이어트 정말 어려운데 또 하려는 사람은 보면 먹는 것까지 하나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저 언어도 마찬가지거든요. 뭐 지방대로 다 그렇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저 사람 혹은 뭐 지방대 출신 친구가 어디 취업을 했어 그러면 그냥 누구나 취업하고 하는 건데 걔가 뭐 성격은 좋잖아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진국이야. 걔가 열심히 노력은 했네 뭐 이런 얘기. 그게 다 결국은 실제로는 이 차별에 찬성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일상에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지 않는 거는 밥 먹을 때 내가 오늘 점심 때 좀 2숟갈 더 먹었어. 저녁에 줄여야지. 그 의지보다는 더 가벼운 거라는 거죠. 생각하고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충분히 우리가 일상에서 언어적 습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바꿔 나가면서 좋은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이제 사회다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이제 뭔가 어떤 논쟁이 있으면 그 논쟁이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틀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비정규직이 혹은 난민 이런 문제는 딱 이렇게 키워드만 던져지면 이미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툭 걔들 말이야 걔들. 그런 게 되게 만연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초등학교 친구들 뭐 단톡방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서울에 출장 왔다가 이제 톨게이트를 내려가는데 막 그 이제 그 톨게이트 위에서 자회사로 들어가시는 걸 거부한 농성을 이슈가 됐는데 그럼 뭐 그런 갑다 하면 되는데 그 댓글들이 근데 다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근데 막 쟤들 말이야 떼쓰는 거라고 자회사 안 들어가고 떼쓰는 거. 그게 뭐냐면 다들 힘드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아둥바둥거리고 살고 있는데 쟤들은 뭔가 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렇게 더 반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지금 뭔가 더 일부만이 잘 살고 평범했던 사람도 힘들어지는 사회로 갈수록 역설적으로
차별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최근에 무슨 그 송곳이라는 만화에 대한 뭐 자담회도 한번 갔다 왔는데 노동이 일상화될수록 노동자는 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노동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등록금 마련해야 되고 생활비 벌어야 되고 다들 그것이 올랐으니까. 근데 그럴수록 내가 무슨 연대를 해? 내가 지금 당장 현금을 버는 게 중요한데 뭘 장기적인 목표를 세워가지고 내 정체성을 뭐 바꾸고 이런 거는 되게 좀 우스운 얘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신자유주의 사회가 완벽하게 승리했다. 완벽하게 승리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 차별은 더 노골화가 되어 있는 지점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전제에 합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차별이냐? 그건 공정한 차이지라고 보는 거. 이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일부 굉장히 공부 잘하는 대학에도 인문학 이렇게 초빙해 가보면 그 인문학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학생들이 너무나 날카로워가지고 무슨 이런 얘기만 나오면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데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올라갈수록 더 내가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는 거죠. 저는 어떤 오찬호란 작가가 이런 질문에 굉장히 단호한 해법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이제 고민이 대학서열 해소가 불가능한 꿈인가가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더라도 꿈을 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뭐 10년, 20년 사이에 해소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100년 후에 해소될 수 있는 씨앗을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서열 해소 불가능한 꿈인가라고 물었을 때 서열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현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대학 서열화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야기하는 어마어마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대학 서열화는 없어져야 되거나 혹은 최소한 줄어드는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학 서열 해소가 불가능한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학 서열이 해소될 수 있는 꿈을 우리는 계속 꾸다 보면 언젠가 큰 조건들이 결합되게 되면서 변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두발 자율이 이제 인권 조례로도 나오는데 학생 인권 조례 그거 한 30년 됐거든요. 시작한 지는 실제로는. 근데 그게 처음에는 정말 바보 같은 주장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단정한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었고 뭐 국가가 개인의 신체에 간섭을 해도 되는 줄 아는 사회였던 거예요. 근데 계란에 바위를 다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게 인터넷 세상하고 딱 결합이 되니까 사람들이 막 연합을 하기 시작을 하고 막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뭔가 자율화 분열이 생기니까 그 요구가 강해지고 그 여론을 반영해야 되는 정치인의 어떤 압박감이 있으니까 그게 제도가 바뀌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30년 걸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게 지금 당장 바뀌겠느냐라는 질문은 뭐 굉장히 회의적일 수가 있지만 굉장히 회의적인 결론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목표는 대학 서열을 해소시키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래 걸리더라도 대학서열 해소를 주장하고 그 씨앗을 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 김누리 선생님을 만나러 중앙대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